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내일은 안순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최근 저희 KBS에서 방영한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매출을 보면 유의미한 성장이 없었고 이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접근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삼성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위기론. 일단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삼성 내부에서 네. 좀 위기를 인지하는 게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이제 외부 투자 업계나 이제 뭐 이런 쪽 시장 쪽에서는 삼성이 예전 같지 않다, 뭔가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었거든요. 네. 예, 뭐 굉장히 자신만만했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결과들이 네. 전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뭐 지금 이 말이 좀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하나씩 그 근거를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지금 원래 삼성전자 그러면 뭐 1등이 너무 익숙한 기업이죠. 네, 스마트폰도 1등이고 세계 TV 시장에서도 1등이고 그리고 디램 메모리 시장에서도 1등 기업인데, 네. 이런 쪽에서 점점 이제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에 이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 이 아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메모리 시장에서도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수치로는 뭐 밀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같은 HBM 쪽, 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엔 DDR5 같은 이제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 삼성전자가 위기의 사이클에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원래 사이클을 타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네. 대한민국 IT 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걸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IT 산업에 처음 오면 원래 인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삼성전자 먼저 분석해봐라, 네. 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스마트폰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통신 장비 사업이 있고, 가전 사업이 있고, TV 사업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자회사로 디스플레이 회사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다 하고 있고, 여기 경쟁사들 딱딱딱 뽑아보면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다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 기여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반도체였거든요. 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 성장에서 중요했던 것들은 지난 모바일 혁명의 10년 동안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이익 기여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메모리 사업에서 굉장히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걱정인 건데, 네. 메모리 쪽에서 사실 많이 팔면 디램 쪽에서 거의 영업이익률을 50%씩 뽑아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여력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취약해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메모리 사업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원유하고 비슷하거든요. 기초 경기 원자재입니다. 네. 아주 기초 경기 원자재이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을 그리는데요. 보통 한 4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는 상승 사이클을 그리고요. 네. 그리고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하락 사이클을 네. 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업황으로 보면 작년 3분기에 바닥을 잡고 네. 4분기부터 그렇죠. 상승 사이클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반도체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네. 거의 9개월을 업황보다 먼저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작년에도 업황을 보면 4분기에 반등을 했는데 주가는 작년 연초부터 달렸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보통 사이클을 보는 거죠. 네. 어쨌거나 2013년 이전에 1998년부터 한 15년간 삼성의 그 매출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3년부터 성장이 정체됐다고 이렇게 보고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저는 이제 사실 삼성전자라는 게 대한민국 IT 산업의 어떤 보면 표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98년도부터 어떤 2013년까지 보면 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선진국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가장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을 짜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2013년까지 그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그 효율을 쥐어짜면서 성장해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국민소득, 국민 GDP, 1인당 GDP가 한 3만 불 정도 넘어가면 네.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변해야 되는데 네, 그런 쪽에서 삼성이 아무래도 효율 중심의 조직이고 아무래도 좀 관료화되고 이런 것들이 변화에 좀 능동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게 지난 10년간의 어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성장이 거의 없었다. 사이클을 그릴 뿐이다. 이런 혹평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90년에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가 12위였다면서요. 삼성전자가. 그러다가 2017년 1위를 찍고 지난해 2023년에 다시 4위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HBM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어떤 반도체의 어떤 헤게모니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탑 10 안에 들었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그런데 원래 TSMC는 그때 저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 기업이었어요. 몇 년도 말씀하셨죠? 2010년대 초반. 네. 10년대 초반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기존의 반도체라는 거는 원래 태생부터 범용이었습니다. 범용. 그러니까 어떤 그 파란색 보드에도 딱 꽂으면 작동을 하는 네. 범용이었죠. 그래서 원래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네, 네.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모든 반도체들은 범용이었는데 네. 모바일 시대에 들어와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프로세서 쪽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세서라고 하면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어떤 연산 처리를 하는 네,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PC 쪽에서는 CPU, GPU 같은 것들이 범용 칩이었는데 네. 모바일 시대 들어서는 팹리스 업체들이 제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칩을 설계를 해서 네. 이거를 파운드리에다가 파운드리에 넘기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서 TSMC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네,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삼성하고의 격차를 만들어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밀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네. 그동안에는 모바일 혁명에서도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는 범용이었어요. 네. 근데 AI 혁명 접어들어서 네. 이게 주문형으로 바뀝니다. 네. 네. 그게 HBM이라고 하는 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고요. 그 칩은 엔비디아의 GPU, 제너럴 퍼포즈 GPU, 우리 AI 가속기라고 하죠. 거기에 딱 맞게 최적화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SK 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겁니다. 네. 삼성보다. 네. 네. 그래서 경쟁력이 밀리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2, 3년대에 뭐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되찾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HBM 시장 그 점유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 CEO 발언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반등하기도 했고 폭등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의 5세대 HBM 이게 엔비디아의 검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축하할 일인가 과연 삼성한테. 왜냐하면 삼성은 원래 1등 하던 회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어떤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회사 순서로 보면 네.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 다 엔비디아의 칩에는 HBM을 SK 하이닉스가 납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먼저 양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등 업체가 지금 세 번째로 들어갔다고 좋아하는 상황인데 이게 물론 들어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게 과연 삼성한테 기뻐해야 될 일인지 저는 18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낯설어요. 요즘에 삼성의 모습이. 네. 18년 동안 분석했다는 게 HSL 파트너스 이거를 18년 동안 운영하셨다는 건 아니죠? 네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신문 기자로서 한 10년 정도 계셨고, 있었고, 네. 투자업계에서 한 8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테크 산업을 분석해 왔는데, 네. 원래 요즘처럼 삼성이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애처로운, 안쓰러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들으시면 참 좀 어떨까요? 그리고 또 막연하게 삼성은 1등이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이 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또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2, 3년 내에 그 반도체 매출 1위를 그 세계 1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내놓은 플랜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매출 1위 달성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 매출 1등을 달성했다고 해서 삼성전자한테 높은 평가를 할까 시장에서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양적인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질적인 성장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휴대폰 많이 팔았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피처폰 많이 팔았어요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못 주는 거죠. 스마트폰 새로 뜨는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2010년대는 실제로 삼성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5세대 HBM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를 추격할 발판은 마련된 거 아닌가요? 추격이란 표현도 저도 좀 그러네요. 하고 보니까. 그렇죠. 네. 5세대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기술 우위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HBM 쪽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HBM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를 오래 보셨으니까 좀 네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원래 컴퓨터라는 구조가 이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6, 70년 전에 고안한 구조인데요. 네.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세서가 있고 네.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불러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SSD라고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하는데요. 이게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를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병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D램이라는 버퍼 메모리가 있습니다. 예, 읽기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요게 필요한데 AI라는 건요.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굉장히 다량의 빅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GPU라는 프로세서 딱 옆에 네. D램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위로 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딱 단층짜리 한 개만 갖다 놔도 충분히 작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8단, 12단짜리 D램 아파트를 옆에 딱 붙여놓고 바로바로 AI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HBM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이어서 이제 그 지난 20일인가 주주총회에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HBM이 필요 없는 AI 가속기 이거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AI 가속기는 또 어떤 거예요? 네, 보통 우리 GPU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GPU라는 칩은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그리고 원래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칩인데 네. 2010년대부터 스탠포드의 이제 석사 과정 친구들이 이 칩을 가지고 이상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젠슨 황이 뭐 하는지 봤더니 이걸 가지고 AI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에는 모든 게 CPU 대신에는 GPU가 이제 메인이 됐고요. 네. 그 GPU를 AI에 좀 더 최적화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칩이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AI 가속기 마하 1이라고 네네. 나오더라고. 네네.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인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마하1이라는 AI 가속기는 삼성전자가 이제 네이버랑 협력을 해서 설계를 한 칩이고요. 네. 요게 이제 AI라는 게 어떤 그 AI 가속기는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칩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추론을 합니다. 네.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제 챗GPT 같은 데서 답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추론을 해주는 영역이 있는데
학습을 하는 구간에서는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점점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 AI 모델들이 네. 추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쪽에서는 엔비디아처럼 비싼 칩을 쓰지 않고도 뭔가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이제 필요한 주문형 반도체가 이제 마하1 같은 거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추론 단계에서? 네, 맞습니다. 추론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전부 대체한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부 영역을 이제 주문형 반도체, 뭐 마하1뿐만 아니라 네. 뭐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100이라든지 이런 자체 설계 AI 가속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너무 비쌉니다.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정말 눈물 날 지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삼성이 이렇게 AI 가속기 개발에 뛰어들면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낸 셈인데 말씀하신 마하1, 마하1 이게 AI 판도를 뒤집을 만한 비밀 병기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과연 그 삼성의 성장 정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무기가 네. 될 수 있다고 저도 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국내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뭔가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네. 삼성이 어떻게 보면 국내 주요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하고 협력을 해서 주문형 반도체 특히 AI 가속기 첫 제품을 내놨다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AI 가속기 주문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가속기 주문을 받아서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기존의 HBM. 맞습니다. 네. 거의 뭐 10분의 1 가격 수준이고요. 네. 엔비디아의 이제 H100이라는 칩이 거의 개당 칩 한 개당 거의 4만 달러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의 10분의 1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4천에서 5천 달러 정도 네네, 된다. 맞습니다. 네. AI 가속기 분야에서 삼성의 시장 전략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로 이런 칩들을 많이 어떤 수주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수주를 받다 보면 삼성도 경험과 노하우와 이 같이 뭔가 고민을 해서 해결하다 보면 반도체 쪽에서는 IP라는 게 생겨요. 지적 재산이라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나중에 갈수록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AMD라는 업체하고 지금 협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이 유독 구글하고 또 친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잖아요. 삼성 스마트폰이.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구글하고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이제 퀄컴이라는 업체의 AP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협력들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지난 20일 삼성전자 주총은 이제 이 AI 가속기 발표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게 있었는데 눈길을 끌었는데 그 경영진 13명이 나와서 1시간 동안 뭐 주주들과 소통을 했다면서요. 좀 절실한가요? 어떻게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파격적이었어요. 네. 사실 삼성은 그렇게 주주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실적 발표를 하면 자료, 데이터,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글로벌 테크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자들한테. 네. 근데 이제 삼성은 달랑 뭐 2-3장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주들한테 뭔가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뭐 100을 벌면 40%는 항상 재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번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이게 30% 수준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10%의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주들한테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HBM 확대 노력 그리고 AI 가속기 개발 그리고 말씀하신 주주 친화적인 행보가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그렇잖아요. 이게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주역이요? 네, 궁하면 변하고요.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또 궁죽통? 네, 공죽변, 변죽통, 네. 통죽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이 뭔가 어떤 벽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돌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인지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위상은 단순히 기업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켜보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처럼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AI라는 사이클은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혁명이 모바일 혁명이었거든요. 그 모바일 혁명이 사람들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우리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AI라는 건 앞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킬 거고요. 기업들의 경쟁 구도에도 큰 어떤 변화를 줄 겁니다. 네. 여기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요, 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그 새로운 도전들을 또 독려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그리고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또 회사가 어떤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기존에 하던 것처럼 너무 관료화된 조직, 비대한 조직, 네, 의사결정 못하고 또 위험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은 빨리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IT의 신이라고도 불리시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용어를 들으면 처음에 이제 IT 관련 무슨 이렇게 뭐 HBM이든 뭐든 계속 나오는 걸 따라잡기 힘들어서 그냥 묻지마 투자하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좀 외계어 같은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네. 이런 속에서 어떻게 나의 지식을 쌓아가고 제대로 기업 가치를 볼 수 있는지 끝으로 뭐 힌트 이런 거 하나 주신다면은요? 예, 제가 이제 IT 쪽에서 있으면서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용어가 좀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KBS 같은 데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이제 새로운 용어들 순화할 수 있는 용어들을 좀 빨리빨리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걸 다 알아야지 투자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투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고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